안녕하세요. 자기호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9번째 멤버십 코스 시간입니다. 이제 미분방 정식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미분방 정식 중에서 제일 쉬운 1차 미분방 정식 하는데 1차 미분방 정식이라고 얕보면 안 됩니다. 모든 게 1차 미분방 정식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분방 정식이란 무엇일까? 미분방 정식은 별게 아니죠. 바로 식 속에, 방정식 속에 미분이 들어가 있으면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그 미분 방정식을 턱 보고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쓰면 이렇게 쓰는데, 자, 이렇게 써놨을 때 이걸 보고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미분 방정식에는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합니다. 독립변수는 어떤 것이냐면 미분 중에서 분모에 나오던 변수가 독립변수입니다. 이 식의 경우에는 x가 바로 분모에 나왔죠. 그래서 x가 독립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겠습니까? 네, 그렇죠. 분자에 나오니까 이 식에서는 어떻습니까? y죠. y가 분자에 나오는 변수가 되겠어요. 이렇게 x하고 y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2차 미분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2차 미분방정식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네, 이 미분방정식 속에 포함된 도함수 중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게 2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면 가장 높은 게 1차면 1차 미분방정식, 가장 높은 게 3차면 3차 미분방정식 이렇게 부르겠죠. 자, 그러면 이때 아까 여기 이 방정식의 이름이 2차 선형 미분방정식이다라고 했죠. 이때 선형, 비선형은 무엇으로 가르냐면 종속변수로 가릅니다. 각 항에 종속변수가 있는데 이 미분방정식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놨냐면 종속변수가 있는 항은 전부 좌변으로 다 밀었어요. 그래서 좌변은 전부 어떤 항이나 종속변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있는 종속변수의 y가 1차만 있으면 y만 있으면 y 자승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지 않고 또는 y분의 1이라든가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1차만 있을 때 이것을 선형 미분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동차 미분방정식, 비동차 미분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이번엔 우변 종속변수가 없는 쪽입니다. 이 종속변수가 없는 쪽에 무엇이 있으면 종속변수가 없는 쪽인가 이쪽에는 뭐만 있겠습니까? 독립변수만 있죠. 이 독립변수가 있는 쪽에 뭐가 있으면 비동차입니다. 근데 이게 0이면 그러면 동차가 되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속변수가 있는 항들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겠어요. 독립변수 있는 항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은 지금 이렇게 써놓고 fx가 0이 아니면 이건 2차 선형 비동차 미분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일반형으로는 아까 그렇게 썼지만 일반형으로 미분방정식 이렇게 쓰지만 보통 관습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를 1로 만듭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어떤 미분방정식을 이런 꼴로 구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을 AX로 나누면 되겠죠. AX는 절대 0이면 안 되겠죠. 만약에 AX가 0이라면 그건 2차 미분방정식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것으로 나누어서 가장 높은 차수를 앞에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관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풀이를 한번, 어떤 풀이냐면 가장 쉬운 1차 선형 동차 상수계수 미분방정식의 풀이를 우리 구하겠습니다. 1차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도함수가 몇 차가 제일 높은 게 겠습니까? 1차가 제일 높겠죠. 그래서 1차 미분방정식을 가장 일반적인 걸로 쓴다면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차 선형 동차 미분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1차는 어때요? 여기 가장 높은 차수가 1차 미분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죠. 그 다음에 선형은 어떻습니까? 여기 좌변에 두 항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y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사실은 우리 물리에서는 선형 미분방정식이 대부분입니다. 비선형 미분방정식은 풀기가 어렵고 사실은 극한적인 경우에 자연법칙이 비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물리에서 나오는 미분방정식은 또 물리에서는 모든 자연 법칙이 미분방정식으로 나오는데 이 미분방정식이 몽땅 다 몽땅이라고는 그렇지만 아무튼 대부분 특히 우리가 학생일 때 배우는 것은 전부 다 선형 미분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항마다 종속 변수가 있는 항에는 y만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차 미분방정식의 풀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독립 변수가 있는 항이 0인 거죠. 비동차 미분방정식의 풀이는 일반적인 풀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차 미분방정식의 풀이가 일반적인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형 미분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좌변에 y가 하나씩만 있으니까 그 y를 전부 바깥으로 빼내서 ly는 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이 l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형 미분 연산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L하고 여기다 Y 하면 위에 있는 식이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 선형 미분 방정식의 성질, 특히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의 성질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미분방정식을 써놓고 그러면 이 앞에 실제 어떤 미분방정식인지 관계없이 선형 미분방정식이만 하면 갖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변이 0이면 동차, 우변이 0이 아니면 비동차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우변하면 우변에는 종속 변수는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것은 이런 1차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 중에서도 특별한 걸 하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냐면 상수계수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것들이 계수인데 이 계수가 상수다. 독립변수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px 독립변수에 의존하는데 독립변수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상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특별한 경우 같지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상수 계수인 선형 미분방정식은 또 특히 선형 동차 미분방정식은 그 풀이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가장 쉬운 1차 선형 상수 계수 미분방정식의 풀이를 구하는 법을 하는데 이 하는 거 이거 얕보면 안 됩니다. 더 높은 더 어려운 걸로 가더라도 기초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풀이는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적분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런 꼴로 익스포넨셜 람다 x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파워 시리즈 몇 급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물론 답은 똑같죠. 세 가지 방법으로 푸는 방법을 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적분으로 푸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미분이 들어가는 미분 방정식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미분 방정식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분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1차 미분 방정식인 경우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차 미분 방정식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이상의 미분 방정식에서는 적분을 이용해서 풀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 두 번 적분꼴로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는 별로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 미분 방정식부터는 미분 방정식을 풀이를 구하는 다른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적분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언제나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꼴이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1차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은 상수계수까지 안 가더라도 동차 미분 방식은 항상 적분을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이제 적분으로 구할 때 우리 특징이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1차 미분 방정식은 1차 도함수에 놓고서 우변이 x와 y 함수 이러면 되겠죠. 자, 이거는 비선형이어도 좋고 비동차여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꼴이 되겠어요. 이건 가장 일반적인 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풀 때 dx분의 dy를 이거를 차분으로 해가지고 dx를 양변에다 이렇게 곱하면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놓고서 이거 이렇게 곱합니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dy는 fdx 이런 꼴로 되죠. 그래서 양변을 이렇게 적분하면 적분을 해가지고 이 풀이를 구할 수 있는 꼴이 될 것 같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항상 적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적분이 가능한 형태인지를 확인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적분이 가능한 형태가 되냐면, 이걸 아까 같은 식으로 했더니 이런 꼴로 됐다고 한다면 이거 항상 한쪽은 dx가 되고 다른 쪽은 dy가 되겠죠. 그래서 dx분의 dy 하면 dx가 x가 적분 변수인 적분이 하나 있고 y가 적분 변수인 적분이 있죠. 그러면 이랬을 때 피적분 함수가 반드시 x가 적분 변수인 경우에는 피적분 함수가 반드시 x만의 함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y가 피적분 함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y만, 여기 y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피적분 함수여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적분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로 바꿀 수 없는, 이렇게 요리조리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으면 적분으로 풀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없으면 적분으로 풀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런 걸로 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렇게 하면 이건 부정적분이죠. 이 부정적분은 아직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정적분은 뭡니까? 거기에 어떤 상수를 항상 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등식을 넣을 수가 없죠. 등식 성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적분으로 만들어야지 됩니다. 정적분으로 만들 때 적분 구간을 x와 y가 연결되도록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x에 대한 적분이 x1에서 x2까지라면 그때 y1은 뭐냐면 y를 x의 함수라고 할 때 그 x에다가 x1을 대입한 거야지 되겠습니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겠어요. 이렇게 둘이 연결이 되면 이제 등식이 성립하고, 이때 우리가 적분으로 이 미분 방정식을 1차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상수계수 미분 방정식, 1차 선형 동차 상수계수 미분 방정식은 항상 적분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적분이 가능한 꼴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야, dy 하면 y만 있는 걸 바꿉니다. 그리고 dx 여기 상수니까 됐죠. 그러면 이거 이제 적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구하는 게 아주 쉽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적분 구간도 어떻게 합니까? x가 0일 때 y값을 y0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x가 x일 때 y값을 yx라고 하면 등식도 성립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우변은 바로 적분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px가 되고, 좌변도 어떻습니까? y분의 1을 적분하면 ln 로그 함수가 되죠. 그래서 ln y0분의 yx 이렇게 되고, 자, 이걸 갖다가 y를 구해야지 될 테니까 이걸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yx는 y0 2에 마이너스 px. 그래서 아까 구한 요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x가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풀이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구하면 이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는 람다 x를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람다는 구하려고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상수계수인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은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꼭 1차 미분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선형 미분 방정식인 다음에 그 앞에 계수가 전부 상수면, 독립변수에 의존하지 않는 상수면 이 방법을 항상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주 물리에서 자주 이용이 되는, 왜 그러냐면 물리에 나오는 미분 방정식이 이 경우가 많습니다. 미분 방정식 앞에 개수가 상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비선형 미분 방정식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선형은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어떤 항에 y제곱이 들어가 있다든가, 어떤 항에 dx분의 dy 곱하기 y가 들어있다든가, 뭐 이렇게, 또는 y분의 1이 들어있다든가, 이렇게 y의 1차가 아닌 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비선형 방정식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비동차에서도 이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동차 미분 방정식은 어떤 것입니까? 독립변수만 있는 항이 있는 경우죠. 그때도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수가 상수가 아니어도 역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용할 수가 있으면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 동차인데 앞에 개수가 전부 상수면 어떻게 돼요? 풀이를 이렇게 놓습니다. 풀이를 이렇게 놓고 원식에 대입한 다음에 람다를 구하면 되는데,
1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되겠죠. 여기다 뭘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y는 2의 람다 x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한번 미분한 게 있으니까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람다가 앞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할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게 0이라고 한다면 우리 2의 람다 x는 절대로 0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절대 0이 아니니까 우리 어떤 값을 구합니까? 람다는 마이너스 p라는 거 금방 알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y는 c2의 마이너스 px 이렇게 구했는데 이 앞에다가 왜 이렇게 상수를 하나 딱 붙였냐면 사실은 여기서 구했으니까 무엇이 답입니까? 2의 마이너스 px가 풀입니다. 근데 앞에 상수를 곱하더라도 여전히 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미분 방정식의 특징이냐면 동차 미분 방정식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동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그 앞에 풀이 앞에 상수를 곱하더라도 역시 풀입니다. 그러면 이 상수는 어떻게 해서 정해지느냐? 이 상수는 이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위치인 경우에는 우리가 경계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뉴턴 방정, 뉴턴의 운동 방정식처럼 독립변수가 시간일 경우에는 초기 조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초기 조건이 무엇인지 또는 경계 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상수가 정해지고 아직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이게 풀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를 원식에 대입하면 이 원식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상수면 이건 언제든지 동차 미분 방정식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상수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파워 시리즈, 몇 급수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에는 언제든지 이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좋은 게 뭐냐면 앞에 상수 개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차이고 독립변수 인상이 0이고 선형 미분 방정식이면 항상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분 방정식이 거의 대부분의 미분 방정식이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 우리가 동차를 풀어야 되니까 바로 이 방법 기본으로 이 방법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면 이건 항상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비선형 미분 방정식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동차 미분 방정식에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은 항상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렇게 xn, x1, x2 이런 파워 시리즈 몇 급수로 전개한다고 그러고 이 전개 상수를 구하면 되겠어요. 이 전개 상수가 어떻게 습니까? 굉장히 많겠죠. 자, 이것들을 다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식을 푼다고 할 때 먼저 y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식에서 an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an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원식에 대입합니다. 원식에 대입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y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로 한번 미분한 게 있죠. 그래서 y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 더하기가 썸메이션을 다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여기 첫 번째 항은 없어지죠. 첫 번째 항은 없어지고 a1 x0 그 다음에 2a2 x1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걸 갖다가 기호로 쓰면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요거 n은 제로부터 무한대인데 요 n은 제로만 따로 쓰고 n은 제로를 대입하면 뭐가 돼요? 제로항이 되죠. 근데 n은 1부터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앞에 y는 n은 제로부터 시작하는데 한 번 미분하는 것은 n은 1부터 시작하죠. 이걸 n은 제로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n을 전부 다 n 플러스 1로 바꿔 놓을 것 같으면 n은 1자리에 n은 제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n은 제로부터 시작되고 뭐만 달라졌습니까? 여기 있던 n자리가 n자리에 전부 다 n 플러스 1으로 해놓으니까 여기 xn-1이 뭐가 됐어요? xn승이 됐습니다. 자, 이걸 이제 원식에다 대입하겠습니다. 원식에다 이 두 개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대입했으니까 쉽죠. 이렇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이렇게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항들을 다 xn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우리 뭘 하냐면 이 식은 이 미분 방정식은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죠. x의 어떤 특별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죠. 이 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 xn 앞에 개수가 이게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0이다라고 하는 조건,
이 미분 방정식이 성립할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몇 급수로 전개한 전개 상수들이 전부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AN을 알면 AN 플러스 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작은 걸 알면 하나 큰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1차 미분 방정식의 특징입니다. 1차 미분 방정식의 특징은 바로 앞에 것으로 그 다음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방정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리커런스 포뮬러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는 되풀이 방정식이라도 하고 점근 방정식이라도 하고 점화 방정식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하도 번역이 많으니까 그냥 영어로 쓰는 게 좋습니다. 리커런스 포뮬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몇 급수로 풀 때는 리커런스 포뮬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몇 급수의 전개 상수, 전개 계수들을 전부 다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자, 어때요? A0는 구할 수가 없겠죠. 이건 사실은 아까 두 번째 방법에서 할 때 우리 뭘 알았습니까? 1차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 할 때는 하나의 상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그 상수 역할을 합니다. 하나 몰라도 좋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포함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A0는 경계 조건으로 정할 상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1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대입합니다. N은 제로를 대입하면 A1이 나오죠. 이거는 1분의 P A0가 됐죠. 그 다음에 n은 1을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A2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됐죠. n은 2를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A3가 나오죠. 그래서 전부 다 무엇으로 표시됐습니까? 전부 다 A0로 표시됐죠. 자, 이걸 계송하면 AN은 어디서부터 나올 거냐면 N-1을 대입하면 AN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두 개를 혼동하지 않으려고 여기 N 플러스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개상수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딱 구했으면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풀이를 쓰면 되겠죠. AN자리에다 이걸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식인데, 이게 바로 무엇의 전개식이냐면 이게 A0는 앞에 빠졌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x의 전개식인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테일러 급수 전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테일러 급수 전개, 요 x 앞에 개수가 1이면 이렇게 되는데, 이 x 앞에 p를 집어넣으면, 특히 또 마이너스 p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방법으로 구했는데 다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세 가지 방법은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 때 꼭 1차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것을 2차 미분 방정식 또는 3차 미분 방정식 또는 더 복잡한 미분 방정식으로 확장하는데 이제 크게 이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 가지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적분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적분은 어때요? 1차 미분 방정식에만 해당 사항이 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2L 람다 X를 이용하는 거였죠. 근데 이건 언제만 이용됩니까? 상수 계수일 때만, 선형 동차인데 상수 계수일 때만 이용이 된다. 그 다음에 몇 급수는 뭐였습니까? 상수 계수가 아니더라도 선형 동차면 항상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죠. 자, 그런데 테일러 급수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할 때 우리 테일러 급수를 우리 익스포넨셜 함수의 테일러 급수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삼각함수의 테일러 급수도 하고 이런 거 했었죠. 그런데 이 삼각함 또는 지수함수를 이런 테일러 급수로 정의를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미분 방정식이 이런 집수함수와 같은 함수를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2의 x라고 하는 집수함수는 바로 이런 미분 방정식의 풀이로 정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지수함수라든가 삼각함수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초월함수 이렇죠. 대학교에 오면 이게 바로 엘리멘터리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함수도 있어요. 스페셜 펑션, 특수함수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베셀 함수, 르장드르 함수 뭐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 정의가 되냐면 미분 방정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베셀 함수는 베셀 미분 방정식, 르장드르 함수는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 지수 함수는 뭐예요? 바로 이런 1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로 정의가 되고, 그 함수는 무엇으로 이제 표시가 되냐면 이런 테일러 전개 몇 급수로, 무한급수입니다. 이게 무한히 가는 급수로 이렇게 전개되는데, 이런 테일러 급수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로 이런 미분 방정식의 풀이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미분 방정식, 우리 Mathematics for Physics 시간에 우리 물리를
전문적으로 우리 아마추어 물리학자들이 하려면 미분 방정식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미분 방정식을 수학 교과서식으로 배우면 복잡하죠. 그렇지만 우리 물리하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핵심만 여러분한테 소개했는데, 그 중에서도 1차 선형 상수계에서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주 좋아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몇 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